오늘은 반성문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의뢰인들이 물어보셨던 것들이 크게 두 가지 질문이 많았어요. 변호사님, 반성문 효과 있나요? 그리고 효과가 있다면 그럼 반성문 어떻게 써야 되나요? 이 질문을 특히 많이 하시죠. 그래서 간단히 내용을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반성문은 약간 계륵 같은 개념이에요.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는데 반성문 몇 장 써서 선처해 준다고 하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반성문을 쓰면 무조건 감형이 된다, 이거는 아니죠. 아닌데 그러면 반성문 쓰면 효과가 없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게 좀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은 반성문으로부터 저는 모든 감형이 시작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도 여러분의 범죄가 만약에 경미하다면 그래서 한번 봐주고 싶은데 뭐 반성하고 뭐 이런 뭐 여러가지 정황이 없어요. 그러면 기소유예를 해주고 싶어도 명분이 없는 거예요. 보통은 반성문을 쓰면 반성문만 내지는 않잖아요. 반성문으로 약간 스토리를 만들어서 양형자료를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것들이나 헌혈을 많이 하신 분들은 헌혈 증서도 기부를 어디다가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기부한 내역도 많이 내거든요. 그런 것들이 반성문하고 더해져서 사실은 감형이 되는 거지, 반성문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감형이. 근데 반성문이 없으면 그런 것들을 스토리를 풀어내기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반성문은 절대적 감형의 효과를 갖지는 않지만 그래도 감형을 촉발한다? 선처를 촉발한다? 저는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개념을. 그리고 제가 특히 기억이 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은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예외적인 사연인데 반성문으로 엄청 큰 효과를 봤던 분이라고 생각해요. 불법 촬영 의뢰인이셨는데, 불법 촬영 같은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만 기소유예나 이런 것들이 되거든요. 선처가 되는데 이분은 합의도 안 됐어요. 합의도 안 돼서 피해자가 그냥 단박에 합의할 생각이 없다, 처벌해달라 이랬는데, 이분이 반성문을 정말 열심히 쓰셨어요. 어느 정도셨냐면 몇십 번을 쓰셔갖고 이젠 그만 쓰셔도 된다 할 정도까지 반성문을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그 반성문의 내용도 어디서 참고해서 뭐 베낀 내용도 아니었어요. 다 본인이 스스로 엄청 디테일하게 자필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너무 열심히 쓰셨다 했는데 기소유예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반성문을 정말 열심히 잘 쓰시면 예외적으로 벌금형이 나올 게 기소유예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반성문 변호사님 어떻게 써야 돼요? 좀 힌트 좀 주세요 하시는 분 되게 많았어요, 의뢰인들 중에. 근데 이 반성문이란 게 구글 쳐보시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양식이 필요하시면 그런 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근데 내용을 사실은 그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 각자의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 그래서 대략적 말씀을 드리면 제목은 반성문 쓰고 그 밑에다가 내용을 쓰는 거죠. 보통은 저는 반성문 자필로 쓰라고 해요. 그래서 반성문에 들어갈 내용은 두 가지예요. 뭐냐면 내가 진짜로 반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또 하나 있거든요. 재범 위험성입니다. 내가 재범하지 않기 위한 이런 계획들이 있다, 그리고 철저히 지키겠다,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반성을 꼭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반성을 하고 있다, 이건 어떻게 쓰냐 하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성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본인이 제대로 느껴야 반성을 한다고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엔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쓰시지 마시고, 예를 들면 제가 누구를 명예훼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명예훼손적인 글을 남겨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수사를 받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내가 당사자 입장에서 서보니 이러한 행위들이 얼마나 당사자한테 수치스러움을 불러일으켰고, 그로 인해서 수치스러움을 느낀 그 상대방이 얼마나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웠을까,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뭘 반성을 하시는지를 디테일하게 쓰시는 게 맞아요. 추상적으로 쓰시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어떤 행위를 저질렀는데 이걸로 인해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 상대방이 이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래서 너무나 미안하고, 그리고 또 하나 첨가하면 좋은 게 이제 피해 보상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 좋죠. 난 피해 보상을 꼭 할 거다. 물론 뭐 말만 들어가고 진짜 안 하면 안 되겠지만 금전으로나마 보상해드리고 싶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반성의 내용, 내가 어떠한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반성한다,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 피해자에 대한 고통에 대한 금전 보상의 내용, 이게 추가가 좀 되면 좋습니다. 재범 위험성 관련해서는 내가 다시는 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이게 딱 와닿게 그 내용을 써야 돼요. 그냥 난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누가 믿겠습니까? 절대 안 믿지.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돼요. 예를 들면 불법 촬영 같은 경우는 지금 심리교육 같은 거 받으면서 왜곡된 성관념을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상담 같은 거 하면서 심리치료나 아니면은 정신과 진료도 받고 있다. 그리고 주위에 보증 같은 게 있으면 좋죠. 반성문에 이제 녹여서 첨부해서 친구들한테 사정이라도 해서 부끄럽지만 이제 이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를 하겠습니다. 그런 보증 같은 게 있으면 좋고, 그래서 탄원서 형식으로 지인들이 많이 써주는데 반성문하고 탄원서 보통은 같이 하긴 하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구체적으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인지를 디테일하게 쓰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반성문에서 제일 피해야 될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뭐 그동안 살아온 과정 있잖아요. 난 착하게 살았다, 구구절절히 쓰셔봤자 아무 효과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내용 위주로 쓰시면 되고,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이런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 다 이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쓰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그러면 되려 양형이 높아질 수 있으니 조심을 하세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반성문은 꼭 쓰자. 꼭 써야 한다. 그리고 내가 진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쓰고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점, 그 다음에 피해자에게 어떻게 금전보상 등을 통해서 손해를 회복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 반성문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이. 감사합니다.